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이재명이 급히 중국에 갑니다. 아니,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가기 전에 보통은 며칠 전에 발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빈 방문이면 한 달 전에는 발표가 나는데 이렇게 급히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뭔가 급하게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터 김이 또 글을 썼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재명은 저렇게 급하게 중국을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을 씌웠을까요? 그냥 허울을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만나야 될 어떤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 그런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쳤잖아요. 그리고 마두로를 잡았잖아요. 이것과 관계됐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치려 하니까 시진핑하고 이재명하고 만나서 상의할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뒷배였습니다. 원래 미국의 제재가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마두로는 벌써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왔느냐? 바로 시진핑이 뒤에서 돈도 대주고 석유를 못 팔게 하니까 중국이 석유를 사실상 사주면서 숨통을 틔워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두로가 잡혀가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이 마두로를 치려는 정보 비슷한 것을 알고 뭔가 제동을 걸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 했던 것일까요? 뭐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재명이 지금 중국을 급속히 아주 빠르게 들어가는 데는 뭔가 꼼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세상이 참 바쁘기도 합니다. 급한 사람들끼리만 더 급해지니 말입니다. 피터 김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12월은 침묵의 달이다. 12월은 침묵의 달이기 때문에 12월에 초청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초청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한 해 예산을 정산하고 내년도 전략을 수립하느라 국빈 초청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아니, 무슨 12월에 초청해 놓고 1월에 가며 그것도 꼭두새벽부터 움직이느냐.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관례를 깨고 12월에 초청장을 발송했다. 수신은 이재명. 문재인 이후 9년 만의 방중이다. 이것은 정중한 초청이 아니다. 이재명 상황이 급하니 빨리 튀어오라는 긴급 소환장이다. 피터 김의 분석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중국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고립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배제 전략으로 숨통이 조여오고 있다. 청나라가 망해 가던 시절 구실을 핑계로 조선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었던 그 역사가 2026년 오늘 이재명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청나라가 망해가면서 조선을 흔들었듯이 지금 시진핑이 흔들리면서 이재명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중국이 이재명을 호출한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고립이다. 시진핑이 야심차게 구축했던 1대1로와 반미 연대는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중동의 이란 등의 혁명 동맹들이 내부에서부터 붕괴 중이다. 아니, 이제 마두로는 잡혀서 사실상 붕괴됐죠. 특히 이란의 상황은 심각하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50년간 중동의 반미 거점이자 중국의 에너지 젖줄이었던 이란 신정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3년간 화폐 가치는 크게 추락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44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름값이 3배 폭등하고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국민들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레자 팔라비를 연호하고 있다. 쫓겨난 왕의 아들을 다시 불러오라는 절규는
굶주림에 지친 이란 민중이 중국, 러시아 중심의 폐쇄 경제를 버리고 다시 친미 친서방으로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트럼프와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권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란도 하메네이를 쫓아낼 거라는 겁니다. 유럽마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을 인지하고 등을 돌렸다. 대만에는 미국산 무기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사면 초과로 다급해진 중국이 뚫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만만한 약한 고리인 한국의 이재명을 급하게 소환한 것이다. 참 만만하다는 말만큼 달콤한 단어도 없습니다. 듣는 쪽만 쓰지 쓴 게 문제죠. 그렇다면 베이징으로 불려간 이재명에게 중국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면 그 내용은 조폭의 협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조폭이 협박하는 것과 별다름 없을 것이다. 첫째, 경제적 인질극이다. 미국에만 공장 짓지 말고 한국 기업들을 겁박해서 중국에 투자하게 만들어라. 삼성과 SK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탈중국하는 흐름을 이재명을 통해 막아보려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에서 삼성과 SK가 투자를 해놓았는데 그걸 빼서 미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걸 막으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둘째, 반중 세력 제압이다. 한국의 비등한 반중 정서를 정치적 탄압으로 해결하라는 지령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저번에도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이 와서 반중 집회하는 사람들 그거 막아라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이번에라고 안 하겠습니까? 셋째, 위협 기업 사냥이다. 쿠팡 대표를 빨리 체포하고 숨통을 끊어라와 같은 요구를 할 것이다. 그 자리에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유통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자본의 상징을 타격함으로써 한미 경제동맹의 균열을 내라는 주문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대만 문제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미 한국 측 채널을 통해서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로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다. 우리한테 대만 편들지 말고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라는 것이다. 왕의 논리는 궤변이다. 혁명의 정통성은 주마민국 즉 대만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은 문화 대혁명으로 중화의 유산을 스스로 파괴한 집단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재명을 세워두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굴욕적인 선서를 강요할 것이다. 가기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자살 행위다. 왜냐하면 미국과 대만은 지금 밀착인데 중국과 함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면 대만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미국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렇게까지 노골적인데도 외교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그럴듯해 보이니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재명 소환의 또 다른 배경에는 선거 시스템을 둘러싼 은밀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선거 부정 의혹의 핵심이었던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을 척결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남미와 북미를 지배했던 거대 카르텔이 붕괴되자 그 빈자리를 누가 노리고 있는가? 바로 한국의 미르 시스템즈와 A라는 국제기구라는 주장이다. 최근 내부 폭로에 따르면 미르 시스템즈는 권력과의 유착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선거 관리가 썩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까지 돈다. 가족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과 청탁으로 얼룩진 카르텔이 국내 시장 포화를 이유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르 시스템즈가 성남에 있다는 말도 나오고 이게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의혹도 있다. A라는 국제기구의 보증을 등에 얻고 콩고와 필리핀 등 제3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다. 스마트매틱이 퇴출당한 필리핀 시장에 미르 시스템즈가 진입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제 가능한 선거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선거 관리를 맡는 것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방중 기간 동안
어둠의 선거 네트워크에 대한 모종의 대책 협의나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 수출이 아니라 부정의 기술 수출이 될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피터 김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뭔가가 있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을 통해 한국을 확실하게 포로로 잡으려 한다. 그 끈을 중국이 쥘수록 이재명은 중국 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다. 중국이 이재명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바보가 아니다. 이재명이 중국의 요구대로 쿠팡을 공격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외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은 바닥날 것이다. 이란의 팔라비 왕세자가 미국의 지원으로 기회를 얻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미국은 한국 내에서도 확실한 친미 자유파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즉 이재명을 완전히 몰아붙일 수 있다는 말이다. 벌써 마두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마두로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중국 가기 전에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았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권 교체의 격변기 속에 있다. 이란의 인권 외침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신호탄이듯 이재명 방중은 한국 좌파 세력이 중국 공산당과 공동운명체임을 자인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보수 세력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재명이 받아올 청구서의 내용을 낱낱이 파헤치고 미르 시스템즈와 선관위의 유착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기승전 친중 반미를 외치는 세력을 심판하고 무너지는 중국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청나라가 망할 때 조선을 물고 늘어졌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적은 동맹주를 잡은 이재명과 함께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진영의 승자가 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반미는 죽음일 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재명이 급히 중국에 가는 이유라는 제목을 달 수 있는 거죠. 이재명이 급히 중국에 가는 이유 피터 김의 분석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원래 12월은 초청하고 그러는 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월에 급하게 이재명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재명을 초청했는가 이겁니다. 바로 지금 미국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고립되고 있고 부정선거 의혹 등등이 드러나고 있고 친중 국가들 베네수엘라 이란 등도 무너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밖에 만만한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잡고 경제적으로 삼성과 SK가 중국을 떠나는 걸 막으려 하는 거고 쿠팡을 압박해서 중국 기업 태무 같은 데가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거고 대만을 무시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내라고 요구하려는 거고 스마트매틱 도미니언과 관련해 미르 시스템즈 같은 것들로 부정선거와 연결된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세계에 부정선거를 수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망할 때 조선을 물고 늘어졌듯이 지금 중국이 흔들리면서 한국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고종이 그때 당했듯이 지금 이재명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급하게 가는 이유는 시진핑이 이재명을 소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